일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걸리면 집에서 잘 때 저렇게 머리 방향을 반대로 하고 자라고 일본 TV 방송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 세계의 코로나의 확진세가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유독 단 하나의 나라, 일본만이 다른 나라는 꺾이고 있는데 지금 일본만이 계속 확진자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검사해봤더니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아팠지만 검사를 받을 수도 없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죽었는데 시신을 검사해봤더니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미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수많은 시신들, 사망의 원인을 잘 모르겠음이라고 그냥 써서 넘겼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확진자 수보다 곱하기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 제가 과장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예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쓰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크루즈 요코하마인가요? 정착했을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진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 크루즈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침을 줬겠죠. 그리고 잘 되고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참으로 충격적인 광경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코로나 확진자와 일반인들을 구분하지도 않고 거리두기, 격리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크루즈 내부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가 코로나를 앞두고 거리두기와 소셜 디스턴스, 마스크, 아무튼 막고 있는 그 와중에 일본은 벚꽃놀이를 하고 마치 못해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연장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본은 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 도쿄올림픽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일본 내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점점 많아지는 통계 수치가 나오면 올림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우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긴 했죠. 왜냐하면 마치 일본을 청정지역처럼 막 그 수영을 해야 되는 그 강에서 막 썩은 내가 나도 아무튼 청정지역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광고를 해댔는데, 물론 저는 믿지 않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그게 뒤집히니까 올림픽 강행을 위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으로 올림픽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난 다음 날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일본의 코로나 확진 환자 숫자가 발표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 올림픽이 연기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일본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베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제가 좀 며칠 동안 이 일본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였는데, 아베 정권이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어떤 파이널 골.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바로 군국주의의 부활이었습니다. 군국주의의 부활. 일본은 여러분 군대가 없습니다.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대를 다 해산시켜버렸죠. 연합군이. 군대가 없고 자위군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위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나라를 누군가 이렇게 침범해 왔을 때 어떤 방어적인 개념. 여전히 일본 그 아베 정권을 서포트하고 있는 뒷배경이 되는 일본의 거대한 세력들은 바로 일본의 신사, 쉽게 말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그 흐름이 여전히 아베 정권의 뒷배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는 군국주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기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대한, 그렇죠, 일본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 세계에 대한 일본의 깃발을 꽂는 데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끔씩 그 WBC 전 세계 그 야구 선수권 대회를 보면, 특히 저는 그 이치로, 이 친구의 눈을, 친구는 아닙니다. 제 친구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의 눈빛이며 이 친구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돌을 닦거나, 태권도라든지, 이렇게 무도라든지 하는 그런 것 속에는 굉장히 절제된, 아름다운 힘에 대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일본의 사무라이를 보면, 닌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보면, 잔인함, 무자비함, 그 다음에 굉장히 치졸함. 제가 좀 너무 쫙 옆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사진을 지금부터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와 그 다음에 이 한복을 입은 우리 한국 여인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분칠한 여자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분칠한 싸구려 여자와 귀품이 있는 명품 여인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맞습니다. 스모 일본 선수와 한국의 씨름 선수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일본 스모 선수는 참 싸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씨름은 어떻게 보이죠? 여전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일본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속이고 속물근성. 이 아베 정권은 바로 뒷배경이 이렇게 튼튼한, 그래서 그 어떤 역대 정권에 비해서 신사참배, 그 신사죠, 신사. 이 신사가 누군지 아시죠?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 주범들이 묻혀있는, 한국말로 말하면 무덤이에요. 거기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건, 그들이 참배를 왜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왜 하겠습니까? 그 전쟁 주범들의 무덤에 가서 뭐를 할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결연의 의지를 다지는 거죠.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뭘 묻고 싶냐면, 아베에게, 제가 묻는다고 대답할 건 아니지만, 자신의 정권 연장이 과연 국민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일까? 자신의 정권 연장이 국민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일까?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베가 목표로 했던 2020년에 올림픽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고 일본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막 일어나게 되면 아마 아베는 이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던 외국 선수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일본은 이런 코로나 감염이 이렇게 됐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여러분, 고이즈미 총리라고 아십니까? 이 얼굴은 우리도 많이 낯이 익죠, 그렇죠? 이 고이즈미 총리의 쉽게 말해서 가방 모찌가 아베였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예. 근데 이 전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조차도 아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리가 너무 많다. 총리 그만둬라. 사표 써라. 청렴 결백을 강조하는 일본 총리의 흐름에 있어서 너처럼 비리가 많은데 너처럼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 인간 처음 봤다고 하면서 지금 아주 왼수거든요. 물론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좀 사무라이는 자기의 보스, 자기의 오너, 자기의 스승에 대한 말을 잘 듣는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 포장된 사무라이인데, 아베는 근데 사실 이게 아베가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면서 놀랍게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의료시설은 전혀 코로나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올림픽을 연장한 것보다, 강행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던 겁니다. 선택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베가 얼마 전에 쓰고 나왔던 마스크 보이시죠? 저게 일본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2장, 3장씩 보급했던 마스크예요. 떨어지면 테이프를 연결하라고 하는. 보이시죠? 중국의 싸구려 마스크보다 못합니다. 중국의 싸구려 마스크보다 못합니다. 보다 못한 지금 일본의 국민들은 아베 정부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베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재래교표 3세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SOS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정희 회장이 코로나 초창기에 100만 장에 대한 오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와 이 코로나 이거를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아베 정부가 이 손정희 회장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경고 날렸죠. 조용히 있어라. 왜 네가 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근데 지금에 와서는 손정희 회장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일본 사람들 지금 알게 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런 적은 없다는 아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본에 마스크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가 일본에도 마스크를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 순간, 한국 말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정말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글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일본 말이긴 하지만, 그걸 받으면 향후 독도 위안부, 징용공 같은 모든 걸로 그때 마스크 받았지, 양보해! 라고 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공짜보다 비싼 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스크 받지 않는 걸 찬성하는 게 124명, 받자가 9명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만에서 마스크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조금이라도 기뻤다. 근데 한국에서 마스크 지원해 준다는 건 상당히 불쾌하다. 왜?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지네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받고 싶지 않아. 그 전에 통화 수합해 달라고 할 게 뻔함. 공짜만큼 비싼 건 없다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마스크 주면서 통화 스와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조를 거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응? 한일 통화 수합 협정 체결용 미끼겠지. XS의 얕은 수작. 아주 뻔하고도 추잡스럽다. 이 쓱을. 추잡스러운 건 너네들이지. 본심은 마스크 조달해 줄 테니까 수압으로 달라 조달해 줘란 거겠지. 진짜 그런 거면 진짜 쓰레기 같은 이야기네.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작성자분 고찰대로 봅니다. 분명 수압 이야기 꺼낼 거예요. 한 장에 몇만 원짜리 마스크가 될지 모릅니다.
다가오기 시작했구만. 이제 슬슬 위험한가 보지? 거부합니다. 독도 불법 점거, 레이더 조사, 위안부상, 징용공 기소, 일왕 무릎 꿇고 머리 조아를 사과 요구 등 반일 행동에 대한 보복이 필요합니다. 일본 연금기구가 소유한 한국의 주식은 채무를 불이행에 대비해서 처분하고 그 뒤 신용장을 폐지해서 끝장을 내야 합니다.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 제한을 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호의는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이거나 감사의 마음과 인사도 잊지 말고 배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한국 국내외 여론을 보고 지원을 검토하니 이건 호의나 지원이 아닌 불의로 받아들여집니다. 틀림없이 대가나 조건을 전제로 한 정치 공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저렇게 대가리 굴리고 저렇게 잔머리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삐딱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지 아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진심을 담아 신뢰되지 않도록 사절하라고도 배웠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냥 그래 바다에 가라앉아라. 타국 눈을 신경 쓰면서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거엔 도저히 감사합니다. 란 말을 할 수가 없네. 일본 정부도 상대를 깔보는 이웃나라에서 마스크를 받아서는 안 됨. 한국 정부의 대응은 성의가 아니니까. 끝까지 가자는 거군요. 그래. 이웃인 게 왼수지. 필요 없음 다가오지 마라. 꼭 한국의 아베들이 쓰는 표현이죠. 일베들이. 반일이면서 그것보다 빨리 징용공을 실시한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를 후딱 해보시지 그래. 한국과의 협력관계는 불가능.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 국민들은 지원하는 걸 바라지도 않고 당연하지. 일본 정부는 지원을 거부해도 됨. 제발. 한일 관계는 코로나 마냥 서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 확실히 선을 긋읍시다. 이참에. 자기 나라 국민들 일주일에 2장엔 구입 제한하던 거 풀렸나? 한국 여론이 허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일본에는 수합, 미국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라고 노골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야. 설령 1000만 장이라고 해도 2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언제까지 유세 뗄 거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싫음. 그래 그냥 죽어. 죽어 그냥. 이거 소프트뱅크 방식이랑 닮았네. 마스크를 기부하겠습니다. 야 손정희 회장까지 저런 식으로 해? 참말로. 반대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소득세를 수입하겠습니다. 기준이 엄격함으로 다른 나라에 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을 하려 했지만 법률의 벽이나 여론에 부딪혀 반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식으로 이런 행동들은 결국 결과가 진불한 걸 알자고요. 네, 지금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좀 어색하죠. 응? 인도적 지원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가를 바라는 수준이 그 나라 특성. 혹은 선거가 끝났는데 재정 상황이 유례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모양이네. 그러니 그걸 감안한 포석으로밖에 안 보이지. 애시당초 일상이 그 모양이. 마치 우리가 지네들한테 마스크 지원하고 마스크 팔고 마스크값 얼마 주세요 라고 하는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오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 교포분이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올려봅니다. 일본에 사는 교민입니다. 정 총리께서 일본에 마스크 보낸다고 하시는데 절대로 보내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감사해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마스크는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라 대부분 천 마스크 열심히 예쁘게들 만들어 쓰고 다닙니다. 절대로 장담하건대 드라이브트루 힐란했듯이 우리가 드라이브트루 검사했을 때 일본에서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시죠? 마스크 성능 가지고 시비 겁니다. 분명 우리가 좋은 거 보내드렸어도 지네들이 가위로 구멍 낸 다음에 이런 거 보냈다고 할 인간들입니다. 한국 잘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칭찬해도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방역에 대한 칭찬 문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부족으로 쩔쩔맬 때만 해도 여기서는 남아 돌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네요. 근데 안 도와줬죠. 절대로 오지랖입니다. 국민청원 링크 걸었어요. 한국전쟁 났을 때. 이건 정말 열받죠. 여러분,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전 일본 총리가 있습니다. 1878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죽은 인간인데 이 총리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났을 때 일본 패망 이후에 우리의 6.25 전쟁 때문에 우리한테 무기 팔아먹어서 지금 일본이 다시 재기에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6.25 전쟁이 났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 한국 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속성. 이웃나라의 전쟁을 보고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도 원치 않고 일본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 마스크 지원하는 것은 없는 일로 해야 되겠고, 우리 정 총리 제발 이제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겠고, 물론 모든 나라를 원수로 삼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독립군의 후손이라서 그런가 용서가 안 되네. 한국과 일본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일본이 세계 경제 2위,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재미난 기사를 읽었어요. 일본이 세계 경제 2위라는 경제대국 2위를 이루었을 때 많은 세계인들이 일본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했던 그 때조차도 일본을 우습게 여긴 민족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실력 차이가 월등히 벌어지고 실력은 월등히 벌어졌지만 한일전은 항상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성으로 하는 거였고, 그래서 축구 개박살 냈죠. 우리 아직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산책 세레모니. 야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한테만큼은 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여담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정색 국면에 다다라 있을 때조차도 대화 국면을 푸는 첫 번째 대화의 안건이 뭐냐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다고요. 북한도 일본 정말 싫어하거든요. 한국도 일본 싫어하니까. 그러면 정말 이야기가 잘 풀렸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아베 정권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아베 정권은 끝났고, 아베 정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룩하고자 했던 군국주의 부활을 목표로 했던 일본의 그 엄청난 수구 세력들도 이참에 훅 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생생냈습니까? 대가를 바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우리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렇죠, 가면입니다. 가면. 정직하지 못한 것. 미국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제가 인종 차별을 하자는 건 아닌데,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본 친구들 나이스합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만나는. 근데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그러한 나이스한 모습, 이면에 감춰진 그들의 음흉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차라리 화끈하게 화내고 쿨하게 사과하는 한국인이 더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제가 비단 한국인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